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곤충을 마주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곤충들은 귀여운 편이야. 호주의 거대 곤충들을 마주친다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지도 몰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물 같은 곤충들이 발견되고 있어. 종종 주변이나 외국 영상 보면 이렇게 징그러운 곤충들을 사랑스럽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곤충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존재야. 오늘은 그런 귀여운 존재들에 대해 알려줄게. 여자의 손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나방을 봐봐. 날개를 피지 않아도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야.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도 여자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나방을 핸들링하고 있어. 얘는 우리한테 주먹질하는데. 영상 속 나방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방인 아틀라스 나방이야.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거인의 신을 뜻해. 이름부터 이 나방이 거대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산노의 나방과에 속하는 나방으로 동남아시아 말레이 제도의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서식해. 보통 22cm에서 28cm의 큰 날개폭을 자랑해. 나방 중에서도 아름다운 날개무늬 덕에 황제 나방이라고도 불려. 날개의 크기가 매우 큰 만큼 고치도 커서 대만에서는 아틀라스 나방 고치를 지갑으로도 사용해. 인도에서는 비단을 얻기 위해 기르기도 한다고 해. 날개를 쫙 펼치니 숨겨져 있던 무늬가 보여. 이렇게 보니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해. 저 둥근 날개의 끝부분이 뱀 머리를 닮아서 원주민들은 뱀머리 나방이라고 불렀어. 날개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면 암컷 나방이라고 해. 아틀라스 나방의 수명은 성충이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밖에 되지 않아. 입이 없어 먹지를 못하기 때문이야.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방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줘야 해. 주인의 손에부터 일광욕을 하는 이 녀석을 봐봐. 자기도 멋지다는 걸 아는 듯이 날개를 쭉 펴고 있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저 사람은 자신만의 포켓몬을 얻었네. 한 남자가 거대한 초록색 곤충을 유리병에 잡아놨어. 집 뒷마당에 발견하고 병에 넣어둔 거야. 남자는 유리병에서 곤충을 꺼내 그물망에 올려둬.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 얌전한 모습이야. 파닥거리는 큰 날개가 나뭇잎을 닮은 이 녀석은 여치과에 속하는 거대 여치야. 사람이 무섭지 않은지 손과 팔에 올라타 마음껏 돌아다녀. 그러다 방에서 나온 아이의 얼굴에 달라붙어버려. 여치의 습격에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 얼굴은 산 넘었지. 그래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거대 여치를 집에서 발견하자마자 내쫓았을 텐데 여치에게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다니. 여치나 영상을 찍은 사람이나 모두 멋진 사람이야. 이건 한 남자가 시베르트 섬의 부투이강 근처에서 발견된 곤충을 찍은 영상이야. 채집 상자에 커다란 갈색 빛깔의 곤충이 있어. 잡혀있기 때문인지 약간 경계심이 있는 모습이지만 남자가 손을 뻗자 바로 올라타. 거의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한 크기인 이 녀석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메뚜기야. 물론 크기는 특별하게 큰 편이라 다르게 느껴져. 사람에 대한 겁도 없는지 남자의 어깨까지 올라가. 메뚜기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완전 해충이야. 성경이나 삼국지에도 메뚜기 제한 기록이 있을 정도야. 수가 적을 때는 혼자 살며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지만 이만한 메뚜기가 부화율과 번식률이 올라가 때로 몰려다닌다면 이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꿀. 이번엔 조금 다르게 생긴 여치를 소개해줄게. 남자의 손에서 더듬이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이 녀석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메뚜기목 어리여치상과의 대형곤충 리오크야. 6에서 10cm 정도 되는 크기라 언뜻 보기엔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희귀종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돼서 조금 알려졌는데 그래도 아마 리오크를 지금 처음 보는 꿀꿀이들이 더 많을 거야. 리오크는 강한 곤충이나 거미 등을 모아 싸움시키는 일본 오락 프로인 충황전에 등장해서 유명해졌어. 무려 5전승이나 했기 때문이야. 도마뱀을 폐교로 쫓아내기도 하고 자이언트 블루 정갈에 꼬리를 아작내기도 했어. 상대방을 앞발로 누르고 턱으로 씹어먹는 단순한 공격 방식을 가졌지만 다리 전체가 굉장히 근육질이고 치악력이 매우 강해서 다른 곤충을 쉽게 이길 수 있어. 싸우면 나도 지겠는데. 이 리오크를 아주 드물게 애완용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희귀종이라 값이 엄청난 데다가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나워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워 많이 사육되지는 않아. 이 영상은 몇 없는 리오크 브리더 중 하나인 거지.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방금 소개한 리오크와 비슷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른 종인 거대한 곤충도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카메라가 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자 어마어마한 크기와 두께의 곤충이 모습을 드러내. 손을 옆에 가져다 대니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크기인 게 보여.
카메라 쪽으로 갑자기 점프할까봐 잔뜩 쫄았네. 이 곤충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인 자이언트 웨타야. 한때 우리나라에서 곱등이가 유행했을 때에는 거대 곱등이라면서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했어. 하지만 곱등이랑도 리오크랑도 조금 차이가 있어. 자이언트 웨타는 오세아니아 대륙 몇몇 섬에 서식해 쥐의 등장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지금은 멸종위기 취급을 받는 곤충 중 하나야. 크기는 8에서 12cm인데 체중이 최대 50g이야. 암컷이 알을 뱄을 때는 최대 기록이 71g까지도 나가는데 이건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인 악태온 코끼리 장수풍뎅이와 비슷한 수치야. 이 녀석과 리오크의 가장 다른 점은 자이언트 웨타는 초식성의 순한 성격이라는 거야. 움직임이 느리고 몸에 비해 뒷다리의 길이가 짧아서 점프도 잘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핸들링하기에는 최적의 대상이야. 사람의 손에서 얌전히 움직이는 모습 좀 봐봐. 리오크에 비해 눈빛도 순한 것 같아. 벌레 버전의 토끼 같은 모습인데.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 그런데 그 옆에는 남자의 몸을 반쯤 덮은 채로 엄청나게 거대한 바퀴벌레가 함께 자리 잡고 있어. 이상한 압박감에 잠에서 깬 남자는 옆을 슬쩍 쳐다봐. 그랬더니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놀라서 바퀴벌레를 떨쳐내려 몸부림쳐. 저거 인형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가 떨쳐나도 끈질기게 점프해서 따라 붙는 걸 봐. 더듬이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 정말 이만한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나타난다면 나였으면 바로 기절각인 것 같은데. 영상 속 바퀴벌레만큼 거대한 건 아니지만 커다란 바퀴벌레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 남자의 손에 성인 남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올라가고 있어.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퀴벌레와는 생김새가 조금 달라 보여. 이 거대 바퀴벌레는 세상에서 가장 긴 바퀴벌레로 최대 8.89cm까지 자라기도 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며 열대우림의 습한 동굴에서 살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날쌔고 위협적인 비주얼에 보통 바퀴벌레와는 다르게 이 거대 바퀴벌레는 상당히 순한 종이야.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핸들링도 가능해. 아무리 그래도 만약 이게 내 몸에 붙으면 몸이랑 영혼이 분리될 것 같아. 남자가 기괴하게 생긴 벌레를 손으로 힘껏 붙잡고 있어. 머리에 있는 턱은 사슴벌레처럼 긴데 더듬이는 하늘소 같아. 파닥거리는 날개는 잠자리같이 생겼어. 자신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가락을 물려해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턱을 움직여. 이 녀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수서곤충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비공식 기록 23.1cm의 프로스토페리 뱀 잠자리야. 중국에서 발견되기도 해서 중국 대왕 뱀 잠자리라고도 불려. 날개 길이만 13cm 이상으로 성체는 성인의 얼굴 크기만한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 생긴 게 꼭 멸종해서 사라진 메가네우라 같이 생겼어. 생긴 것과는 다르게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수질 지표종으로도 알려져 있어. 유충으로서의 기간이 1년에서 3년인데 반해서 성충이 되면 수명이 최대 10일로 매우 짧아. 이 개체의 특이한 점은 바로 사슴벌레 같은 턱이야. 다 자라기 전 애벌레일 때부터 턱을 갖추고 있어. 턱은 성장하면서 사슴벌레처럼 2.5cm 정도까지 길게 자라. 천적을 위협하는 무기가 돼. 사람도 물리면 심한 고통을 느껴. 창틀에 붙어있는 뱀 잠자리를 찍은 영상이야. 적한테 공격당했는지 턱 한쪽이 부러져 있어. 남자가 손으로 툭툭 건드리자 긴 더듬이를 움직이며 반응해.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고 어쩐지 느릿느릿해 보여. 남자가 손으로 붙잡으려 하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머리를 꺾어 위협적으로 물려고 해. 남자는 화들짝 놀라 거리를 벌려. 하마터면 손에 구멍이 날 뻔했어. 이 벌레를 보고도 더 대담하게 군 사람도 있어. 이거 한번 봐봐. 이 사람은 집에 뱀 잠자리가 들어왔어. 그런데도 내쫓을 생각은커녕 신기한지 이리저리 가까이에서 찍으며 손가락으로 만져봐. 다행히도 이 녀석은 크기가 작고 공격할 생각이 없는지 얌전하게 있어. 그런데 다른 벌레가 나타나고 뱀 잠자리는 놀랐는지 날아올라. 어디로 간 건지 찾으러 카메라를 돌리자 여자의 손에 붙어 있었어. 으악, 나였으면 초음파 비명 쌉 가능이야. 나였어도 비명이 절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 그래도 다행히 이 거대한 뱀 잠자리는 도마뱀 선에서 정리될 것 같아. 아무리 위협하고 버텨봐도 도마뱀 앞에선 한입거리야 꿀. 저 도마뱀한테 매달줘야 돼. 나뭇잎들 사이로 식물같이 생긴 무언가가 움직여. 싱싱한 연두색 잎사귀가 촘촘하게 달린 것 같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만약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다면 잎사귀들과 구분이 안 됐을 거야. 영상 속 이 곤충은 막대기 곤충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벌레야. 전체적인 모습이 나무 줄기나 잎과 흡사한 게 특징이야.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와 같은 지역의 숲에서 살아. 대벌레들은 자신을 숨기는 변장술이 뛰어나. 냄새, 색, 모양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겨.
대벌레는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양해. 현재 2,3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5종 정도가 있어. 가장 작은 종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기도 하고 가장 큰 종은 최대 60cm에 이르기도 해. 세계에서 가장 긴 곤충 1, 2위가 모두 대벌레 종류야. 2017년에 발견된 대벌레 중 하나는 새끼인데도 무려 64cm로 현존하는 가장 긴 벌레의 기록을 세웠어. 고성대의 화석으로 남은 곤충들보다도 더 긴 기록이야. 국내에서는 대벌레를 아직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대벌레를 사육하고 판매해. 시장도 다른 곤충들에 비해 큰 편이야. 공격적이지 않은 편이라 이렇게 사람의 몸에 올라타기도 해. 나뭇가지처럼 길게 뻗은 더듬이랑 다리가 멋진 것 같아. 온순하게 나뭇잎을 갉아먹는 걸 보니 이 녀석은 키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잎 위에 곤충이 앉아있어. 카메라가 확대해보니 상체는 사마귀같이 생겼는데 하체는 줄무늬가 있어서 벌 같기도 한 생김새야. 이 녀석은 바로 풀잠자리목의 사마귀 부치라는 곤충이야. 사마귀를 닮았지만 놀랍게도 사마귀가 아니야. 풀잠자리와 가까운 족속이고 앞다리를 접는 방식이 약간 달라. 사마귀와는 다르게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완전 변태를 해. 명주잠자리나 흰개미처럼 수렴 진화를 한 경우야. 몸 길이는 15에서 20mm로 봄에서 여름에 걸쳐 나뭇잎 뒤나 관목 위에서 살아. 애벌레는 거미류의 알집에 침입해서 기생하며 생존한다고 해. 추운 계절을 나는 동안 뾰족한 주둥이를 거미알이나 동족 애벌레에 꽂아 즙을 빨아먹으며 경쟁자를 제거해. 애벌레 시절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살아남지만 성충이 되면 그 기생 능력을 전부 잃어버리는 탓에 거미줄에 걸리면 역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잡아먹히기도 해. 이 남자가 키우는 사마귀 부치를 한번 봐봐. 아기자기한 크기의 사마귀 부치가 남자의 손 위에 있어. 잘 길들여졌는지 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깥 공기를 쐬고 있어. 행복하다는 듯이 밥 먹는 걸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맞아. 내가 바깥에서 마주치면 멀리 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여워 보이기도 하네. 어디에서 매력을 느껴서 키우게 되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일반적인 사마귀들과는 다르게 새하얗고 화려하게 생긴 사마귀가 있어. 멀리서 본다면 꽃송이로 착각할 것 같은 생김새야. 이 곤충은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애기 사마귀과의 기준종 난초 사마귀야. 꽃사마귀, 난꽃 사마귀라고도 불려. 몸 길이는 수컷 약 30mm, 암컷 약 60mm 정도야. 애기 사마귀과에 속한 것 치고는 일반적인 크기에 속해. 애기 사마귀 종류는 보통 3cm 남짓으로 매우 작거든. 이 녀석들은 열대우림의 커다란 난초꽃에 숨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난초 그 자체로 위장도 할 수 있어. 특히 유충의 모습은 다리에 꽃잎처럼 넓은 부분이 있어서 사람도 진짜 난초와 난초 사마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야. 난초 사마귀는 허물벗기를 거듭하면서 자라는 동안 몸색이 환경과 비슷하게 변해가 천적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숨겨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냥할 수도 있게 돼. 이렇게 꽃처럼 위장해 꽃 사이에 숨어있다가 나비나 벌 같은 곤충들이 꿀을 빨러 오면 낚아채 잡아먹어. 곤충 중에서는 보기 힘든 색상과 아름다운 모습, 희귀성 때문에 동물원이나 곤충 판매하는 곳에서 간혹 볼 수 있어.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도 많아. 이건 진짜로 예쁘다. 나도 기르면 안 돼?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난초 사마귀 밀수입이 불법이라 적발되면 바로 전량 압수 및 벌금이야. 종종 열리는 박람회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나중에 열린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식물들을 마주해. 너가 들판이나 숲속에 간다면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이런 식물들을 실제로 마주친다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지도 몰라. 누워서 지식돼지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식물들이 생물들을 잡아먹고 있어. 2024년 2월 인터넷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 처음 보는 식물이 원숭이를 잡아먹고 있는 사진이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진인가 싶어서 바로 조사를 좀 해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은 맞더라고. 네펜데스, 우리나라 말로 벌레잡이 통풀이라고 불리는 벌레잡이 식물이야. 쥐 한 마리가 네펜데스의 달콤한 향기를 맡고 다가와. 그리고 그대로 네펜데스 안으로 빠져버려. 저 꿀샘을 통해 벌레를 유인하는데 크기가 크면 벌레뿐만 아니라 박쥐, 두더지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파리 한 마리가 네펜데스 위에 앉아 네펜데스의 향기에 홀려 안으로 들어가려 해. 저 포낭 안에는 물이 고여있거든? 그 물을 먹으려 들어가는 순간 저 파리처럼 물속에 빠져 익사의 목숨을 잃고 말아. 그런데 이런 네펜데스 일부 종의 입 크기가 사람만큼 커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종종 이렇게 원숭이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이 퍼지기도 한 거야. 사실은 모기도 잡아주는 정의로운 식물이야. 벌레 짜증나는데 나도 네펜데스 좀 사서 키워볼까? 야, 실제로 너처럼 집에서 모기나 날파리를 잡기 위해 네펜데스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달콤한 향기 때문에 벌레들이 더 꼬인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네펜데스에서 나오는 당액에서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해. 그래도 이거 보고 있는 꿀꿀이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그 안에 이미 벌레의 시체가 섞여 오염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 작은 동물들의 변들도 모여 있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2013년 9월 8일 한 남자가 이 네펜데스를 해부하기로 결심해. 과연 저 식충식물의 내부엔 뭐가 들어있을까? 네펜데스를 따온 뒤 책상에 올려둔 채 가위로 자르기 시작해. 안에 있던 당액이 흘러나오고 수많은 벌레들이 네펜데스 당액 안에 빠져 죽어 있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말벌을 죽이는 식물은 환영이라며 좋아했어. 실제로 해충을 잡아먹는 식물이라면 환영이긴 해. 징그러워. 근데 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실제로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우추동의 모티브가 된 식물이기도 해. 2024년 3월 4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서주익님, 지식한 줄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한번 봐봐. 2023년 1월 29일에 올라온 영상이야. 달팽이 한 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 그것도 파리지옥 입속으로 말이야. 파리지옥은 입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과연 달팽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달팽이가 입 안으로 거의 다 들어왔어. 파리지옥의 달콤한 향기에 유혹된 거야. 그렇게 달팽이가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파리지옥이 순식간에 입을 닫아버려. 달팽이는 당황하며 움직여보지만 이미 파리지옥의 입은 굳게 닫혀버렸어. 달팽이는 껍질에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파리지옥에 사는 달팽이 껍질을 녹일 만큼 강하지 않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달팽이는 녹아버리고 말아. 껍질로 숨어도 그 안으로 산이 다 들어가거든. 그럼 아마 껍질만 덩그러니 남고 말 거야. 오늘따라 달팽이가 더 불쌍해 보여. 2014년 5월 13일 이번엔 거대한 지렁이 한 마리가 파리지옥 근처까지 다가왔어. 지렁이가 파리지옥 입속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파리지옥이 입을 꾹 닫아버려. 당황한 지렁이는 몸을 움직이며 파리지옥에서 빠져나오려 해. 그러나 파리지옥의 힘은 굉장했어. 남은 지렁이 뒷부분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 좀 봐. 친구 왜 이렇게 꽉 안아주는 거야? 만약 저 식물이 인간만큼 크다고 상상해봐.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실제로 파리지옥의 지렁이 사냥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200만 회를 달성해. 사람들은 벌레가 식물에게 먹히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어. 2018년 5월 21일에 올라온 영상이야. 거대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풀 위로 올라가. 바로 그 순간 풀이 바퀴벌레를 순식간에 덮쳐버려. 저 풀은 이렇게 곤충이 다가오면 저런 방식으로 덮쳐서 잡아먹어. 한번 붙잡힌 생물들은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여. 이 식물의 이름은 파리지옥이야.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 중 가장 유명한 육식식물이야. 주로 파리, 모기 같은 날벌레들을 잡아먹어. 이 파리지옥은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식충식물로 진화했어. 뭐라도 잡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 그런데 유독 다른 식물에 비해 위협적으로 생겨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이렇게 영화에서도 공포스럽게 표현되곤 해. 저 파리지옥이 모기 먹으면 사람들이 엄청 이뻐해주겠는데. 아쉽게도 모기처럼 너무 작은 곤충들은 영양가가 없어서 잘 안 먹는다고 해. 한번 입을 닫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서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안 먹거든. 만약 모기도 먹었으면 노벨 평화상감인데 아쉽다. 그런데 이 파리지옥이 곤충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이 영상 한번 봐봐. 2016년 9월 5일 개구리 한 마리가 파리지옥이 가득한 풀숲을 지나고 있어. 개구리가 파리지옥을 밟고 지나가자 파리지옥이 입을 닫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개구리가 거대한 파리지옥에 걸려들었어. 이렇게 꽉 닫혀버린 순간 절대 다시 나갈 수 없어. 저렇게 가둔 뒤 소화효소를 분비해 죽여서 녹여먹어. 그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려가는 생물 입장에선 지옥 그 자체야.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 파리지옥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식물입니다. 실제로 파리지옥의 겉모습이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거 한번 봐봐. 자신이 키우는 파리지옥에 먹이를 주고 있어. 애벌레를 파리지옥에게 먹여줘.
자신의 입에 쏙 들어오자마자 입을 쓱 닫고 그대로 잡아먹어. 밥도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데 어때? 애완식물로 키울 수 있겠어? 2019년 4월 14일 파리 한 마리가 기괴하게 생긴 풀에게 붙잡혀 수많은 촉수들이 파리를 덮기 시작해 풀이 아예 파리를 덮어버려. 파리의 움직임이 멈춰. 이런 덩치 큰 벌레들도 이 식물에 한 번 붙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저 끈적해 보이는 액체가 곤충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여버리거든. 이 식물은 긴 잎 끈끈이 주걱이야. 끈끈이 주걱은 촉수에 저렇게 점액이 모여있어. 그런데 그 점액의 향기가 이 곤충들을 미치게 한다고 해. 그래서 앞에 봤던 파리 주걱보다 방충 효과가 훨씬 뛰어나. 달콤한 향기를 맡고 내려앉았다간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붙어버려. 잠깐만 쉬고 갈게. 내가 안아줄게. 이 영상 한번 봐봐. 2014년 4월 26일 파리 한 마리가 긴 잎 끈끈이 주걱에 붙어있어. 끈끈이 주걱의 수많은 촉수들이 파리를 휘감기 시작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리를 덮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몇 초 이내로 감싸는 과정이 끝나 파리는 완벽하게 덮여버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파리가 풀려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느린 화면으로 보니 집에 있던 고양이가 윙윙거리던 파리 소리를 듣고 다가와서 끈끈이 주걱을 건드렸어. 고양이 때문에 식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맞아. 그래도 식충식물과 고양이를 둘 다 키우면 집에 벌레 걱정은 없겠다. 우리가 흔히 아는 끈끈이 주걱은 이런 모습이잖아. 주걱처럼 생긴 잎에 벌레가 앉으면 저렇게 끈끈이들도 순식간에 눌러붙어. 이 끈끈이 주걱은 아시아, 유럽, 북미에 서식해. 크기나 생김새도 다 달라. 우리나라에도 이 끈끈이 주걱이 살아가고 있어. 10월에서 11월 겨울잠을 자다 3월쯤 깨어나. 이제 슬슬 깨어날 때가 됐어. 실제로 집에서 초파리를 없애기 위해 키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끈끈이 주걱이 이미지와는 달리 꽃이 엄청 예뻐. 약간 벚꽃 같기도 해. 곤충을 잡아먹고 피우는 꽃이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느낌이야. 자연이 원래 그런 것이지. 식물원에서 본 적 있어. 나는 약간 먹어보고 싶던데. 야, 너 전생에 곤충이었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잘못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깊은 숲속에서 끔찍한 악취가 퍼져나와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와 같다고 했어.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이 아모르포팔로스 티타눔이라는 식물이야. 타이탄 아룸, 시체꽃이라고 불려.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어. 3m의 길이에 무게는 100kg이 넘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시체꽃이 7년에 한 번씩 핀다고 해. 그리고 약 48시간 후 다시 꽃이 지고 말아. 오래 걸린 애들은 10년에 한 번씩 피기도 한다고 해. 꽃을 피우려면 수분을 흡수해야 하잖아. 바로 이 시체 썩은 냄새 같은 악취를 퍼뜨리는 거야. 인간 몸의 온도와 비슷한 36도의 열을 발산해 냄새를 최대한 멀리 퍼뜨려. 그럼 반경 1km 밖까지 냄새가 퍼진다고 해. 이 냄새를 맡은 딱정벌레, 쉬파리 등 다양한 벌레를 끌어들여 수분을 흡수해. 끔찍한 냄새의 이름도 시체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이 꽃의 개화를 보기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이 꽃을 보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 거기다 크기도 엄청 커서 실제로 보면 그 크기에 압도된다고 해. 단 이틀을 위해 7년간 준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더 소름 돋는 건 눈과 코가 없는 저 식물이 동물의 붉은 살과 냄새까지 구현한다는 거야. 파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지. 무슨 공룡시대에 어울릴 꽃이 아직도 살아있냐? 맞아. 그런데 사실 이런 영상들 보면 이틀을 위해 7년을 기다린 건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우린 누워서 저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 1841년 캘리포니아 북부 해발 4312m 산에서 놀라운 식물이 발견돼. 바로 이 코브라 백합꽃이야. 생긴 게 코브라의 머리와 송곳니, 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야. 진짜 언뜻 보면 코브라 같지 않아? 만약 너가 숲속을 걷다 갑자기 이 꽃에 발이 부딪히면 순간 움찔하게 될 거야. 이 식물이 더 놀라운 점은 이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벌 한 마리가 코브라 백합꽃에 날아들어 내부를 살피다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저 통 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곤충들이 통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곤충들을 잡아먹어. 정말 무서운 게 저 코브라 백합꽃 구멍 안으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 이 영상 한번 봐봐. 달콤한 냄새를 맡고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 파리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깊은 코브라 백합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 조그맣게 열린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고 해. 바깥쪽은 오히려 가시 형태의 털이 박혀 있어서 저 안에선 탈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럼 잎사귀에서 분비되는 산소 소화액에 빠져 목숨을 잃게 돼. 이런 식으로 코브라 백합꽃은 식충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 이 영상 한번 봐봐. 꺾여있는 코브라 백합꽃 속으로 알아서 벌레들이 들어와. 한번 저렇게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면 식물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럼 채식하는 사람이 저 채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채식을 하는데 육식 식물을 왜 먹어? 너로 육식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2016년 5월 22일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한 유튜버가 자신이 기르는 풀 위에 애벌레를 얹어. 애벌레는 이리저리 몸을 비틀거려. 그런데 놀랍게도 저 풀에서 애벌레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리 계속 몸을 움직여봐도 오히려 더 저 풀에 달라붙게 돼. 그럼 저 애벌레는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목숨을 잃게 돼. 저 풀의 이름은 비블리스야. 끈적하게 생긴 게 꼭 끈끈이 주걱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부류야. 이 비블리스는 꿀풀목으로 잎이 점액질로 덮여있어. 햇빛을 받으면 그 모습이 반짝거려서 아름답게 보여. 그러나 이 비블리스 역시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식충식물이야.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알려진 식물은 아니야. 파리지옥은 그래도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겨서 가까이 안 갈 것 같은데 얘네는 위험하게 생기지 않아서 곤충들 입장에선 당황스럽겠다. 반짝거려서 다가간 순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아먹혀야 되잖아. 실제로 야생에선 이렇게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 우리는 이 넓은 지구에서 곤충들과 함께 살아가. 그때 종종 사자, 호랑이, 상어보다 더 위협적인 곤충들이 존재해. 너의 피부를 파고 들어가 살고 있는 벌레들도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곤충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 너 사람 피부에 파고들어 알을 낳는 파리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이름부터 사람 피부파리야. 이와 관련된 혐짤이 많으니 징그러운 거 잘 보는 사람들은 따로 검색해보길 바랄게요. 이 사람 피부파리는 중미부터 남미 중부까지 서식하는 해충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서 명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있어. 이 녀석들은 인간 피부에 파고들어 알을 낳아. 그럼 그 알은 피부 속에서 애벌레까지 성장한 뒤 번데기를 만들어. 일반 파리들은 부패한 유기물이나 죽은 생체 조직의 유충을 만들잖아. 이 녀석들은 살아있는 생체 조직의 유충을 만들어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 생살에서 알을 깨고 나와. 그 생살을 파먹으며 자라나. 보통 소나 개가 흔한 숙주인데 사람한테 알을 까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 한번 감염되면 1차 탈피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러다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나 피고름이 나와. 지독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 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해. 번데기 직전까지 자라면 피부를 찢고 머리를 드러내. 감염되면 피부에 송곳을 꽂은 듯 둥그런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 이 사람 피부파리에게 감염됐을 때 치료법은 의료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거야. 그럼 구더기들이 스스로 조금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핀셋으로 집어 뽑아내야 해. 상상만 해도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미 쪽 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거야. 굳이 정글을 가야겠다면 방충 로션을 몸에 바르고 가길 바랄게. 코나 눈, 심지어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사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 너무 징그럽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 피부파리가 우리나라에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도 쇠파리라는 해충이 존재해. 이 녀석도 똑같이 소나 말, 개 등의 피부로 올라가 피를 빨고 그 자리에 알을 낳아. 가축의 피부에서 기생하며 내장기관 등을 갉아먹어. 그래서 이 쇠파리가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알을 파괴하기도 하고 물리는 순간 약을 바르면 알이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사람 피부파리보단 기생 능력이 약하다는 거야. 어떤 파리던 내 몸에 앉으면 얼른 내쫓아 버리자고. 길을 걷다 보면 복슬복슬한 강아지나 이런 인형들 보면 쓰다듬고 싶지 않아. 너무 부드러울 것 같잖아.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벌레 때문에 긴급 이송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바로 이 녀석이야. 이 벌레는 남부 플란넬 나방 애벌레야. 복슬복슬한 털 때문에 고양이 애벌레라고도 불려. 문제는 이 애벌레의 털들이야.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점점 자라면서 몸에 털이 자라는데 그럼 이렇게 털복숭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털 속에 맹독을 가진 침들이 섞여 있어. 잘 못 만지면 독침에 쏘이게 되는 거야. 이 침이 피부에 박히면 엄청난 통증과 함께 구토가 나오고 쇼크 증상을 일으켜 마치 뜨거운 칼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독을 가진 애벌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 애벌레의 개체 수도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 색상도 다양해서 길에서 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 어린 개체일수록 털이 곱슬거려서 더 만지고 싶다고 해. 그러나 이런 애벌레를 보게 된다면 절대 함부로 만지지 않길 바랄게. 애벌레 징그러워. 일단 난 절대 안 만져 꿀. 이런 끔찍한 동물 실제로 본 적 있어. 놀랍게도 외계인이 아니라 진짜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야.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피벌레야. 미갑개 지렁이 속의 환영동물로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수중 포식자야. 몸 길이 최대 35cm까지 자라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해. 더 충격적인 게 이 피벌레의 이빨은 단백질과 멜라닌,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그 어떤 환영동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야. 쉽게 말해 이빨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곤충의 단단한 외골격을 쉽게 관통해서 잡아먹어. 정말 스타크래프트 저그 종족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 너무 징그러워. 꿀꿀이분들 잠깐 귀여운 영상 좀 보고 가세요. 너 이름이 테오바이로인 곤충 알고 있어? 외국에선 발가락을 무는 녀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곤충이야. 바로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물장군이야. 물에서 서식하는 수서곤충인데 멸종위기야 생동식물 2급이라 만약 잡았다면 다시 물에 돌려보내줘야 돼. 외형만 보면 은근 귀엽게 생긴 일반 곤충같이 생겼어. 그런데 힘이 굉장히 강해. 앞다리는 포획다리로 변형되어 끝이 발톱 한 개로 날카롭게 나와 있어. 괜히 우리나라에서도 물장군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이런 작은 금붕어 정도는 가볍게 잡아먹는 무서운 곤충이야. 연못이나 하천에서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개구리 등을 잡아먹고 살아.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챈 뒤 체액을 빨아먹어. 물장군 여러 마리가 덤벼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어. 거북이, 가재도 잡아먹어.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촬영된 적이 있어. 앞다리로 꽉 쥔 뒤 뱀을 완벽히 제압해. 뱀이 쓰러지면 그대로 체액을 빨아먹어. 그로 인해 과거부터 종종 물에서 일하다 이 물장군에게 발가락을 물리는 일이 있었어. 물려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해. 먹이의 체액을 먹기 위해 자신의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 과거 우리나라 논이나 물웅덩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든 곤충이 되었다고 해. 이 물장군은 산란행동과 부성애로 유명해. 알을 낳을 때 물 위로 나온 물풀이나 막대기에 알 70에서 80개를 무더기로 낳아 붙여넣어. 너무 징그러워. 항공포증 올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혐오하기도 해. 그래도 물장군은 물 밖에 알을 낳고 자신의 몸에 붙은 물방울로 알을 적시잖아. 얘는 무난한 편이야. 같은 과인 물자라는 아예 이렇게 알을 등에 지고 다녀. 그래서 움직이는 항공포증으로 불리기도 해. 그러나 과학서적이나 다큐멘터리에선 징그럽다는 비유보다 부성애의 상징으로 자주 나오곤 해.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업은 채 생활한다는 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알을 업은 수컷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고 해. 물자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 너 자동차에 깔려도 죽지 않는 벌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바로 디아볼리쿠스 혹거절이라는 곤충이야. 딱정벌레목 곤충인데 자기 몸무게의 39,000배나 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해. 이 녀석의 이름은 악마 같은 철갑 딱정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곤충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외골격을 갖도록 진화했다고 해. 나 정글 주스에서 이거 본 것 같아. 갑자기 만화 얘기하지 말고 만약 이 곤충이 사람이라면 60kg인 사람이 2340톤의 압력을 이겨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만약 집에 나타나서 죽이려고 슬리퍼로 내리치면 그저 간지러울 뿐이야. 차가 밟아도 안 죽는데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 이 곤충이 이런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그리고 그 비결이 외골격, 특히 딱지날개의 구성물질과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디아볼리쿠스 혹거저리의 딱지날개는 좌우 부분을 연결하는 중간 봉합선이 서로 맞물려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 큰 힘을 받으면 여러 층으로 분리되면서 더 오래 견디게 된다고 해. 그래서 연구팀은 곧바로 첨단 강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이용해 이 곤충의 딱지날개의 결합구조 형태로 결합시켜 테스트를 진행해. 그 결과 놀랍게도 현재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부품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앞으로 건설과 항공학 같은 공학 분야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실제로 사막 위의 발에서 굴삭기를, 파리의 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모방한 것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2024년 8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 페루 등 열대우림엔 지금도 원시 곤충이 살아가고 있어. 바로 엄청난 침을 가진 총알개미야. 침에 한 번 쏘이면 총에 맞는 것 같이 끔찍한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야. 보통 무리지어 다니는 일반 개미들과는 달리 이 총알개미들은 혼자서 사냥을 다녀. 심지어 덩치도 세계에서 거대한 개미에 속해 최대 3cm까지 자란다고 해. 덩치도 크고 침도 강력해서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 거기다 성격도 공격적이라 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해. 이 총알개미가 가지고 있는 독의 정체는 포네라톡신이야. 신경세포의 나르튬 채널이 닫히는 것을 막아버리는데 그때 근육형련과 지속적인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 그래서 다른 독이 있는 생명체들과는 달리 생명에 지장은 없어. 그러나 그 고통이 엄청나서 원주민들은 24시간 개미라고 부른다고 해. 한 번 물리면 24시간 동안 녹슨 대못이 박힌 발뒤꿈치로 뜨거운 불판 위를 걸어다니는 기분이라고 말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야. 그런데 문제는 고통은 있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원주민들은 성인식에서 이 총알개미를 이용한다고 해. 이 개미에게 20번 쏘이면서 소리를 안 내야만 성인식을 통과한다고 여긴다 해. 약간 이 개미한테 물리고 소리를 안 질러야 진정한 상남자가 되는 거지. 그걸 통과하는 정신력도 진짜 대단해. 일반 사람들이 종종 방송이나 체험을 하러 원주민들과 함께 이 총알 개미에게 쏘이곤 해. 곧바로 소리 지르고 뛰쳐나온다고 해. 세계적으로 독성 곤충이 주는 고통을 표현한 수치가 있는데 꿀벌은 2점대, 말벌은 3.0에서 4.0까지로 표현되어 있어. 그런데 이 총알 개미는 최고 지수인 4+라고 적혀 있어. 그만큼 고통 하나만큼은 곤충계 끝판왕인 거야. 실제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시즌3에서 김병만님이 총알개미에 쏘인 적이 있어. 당시 극심한 두드러기가 발생해 수액 치료를 받았다고 해. 새삼 이 개미들을 보니 우리나라 개미들이 귀엽고 착해 보인다 꿀. 너 우리나라에 사는 장수말벌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말벌인 거 알아? 지금은 바뀌었지만 장수말벌의 영어 이름이 에이신 자이언트 호넷일 정도로 아시아의 장수말벌은 공포 그 자체였어. 장수말벌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무사할 수 있어. 이 영상에서 생존법도 간단하게 알려줄게. 일단 외관으로 장수말벌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해. 꽤 큰 벌이 보인다면 그건 일반적인 말벌일 거야. 장수말벌을 실제로 마주친다면 와트론이다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거든. 한 남자가 장수말벌을 집게로 잡고 있어. 날개에서 무슨 헬리콥터 소리가 나. 장수말벌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말벌과 장수말벌을 헷갈리지 않는다고 해. 그만큼 압도적인 크기거든.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주로 아시아에서 분포하고 있어. 활동 시기는 4월에서 10월이야. 지금도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어. 특히 5월에서 8월에는 장수말벌 군체의 규모가 거대해지는 시기야. 같은 곤충 중에선 당연히 포식자 천적이 없어. 2020년 5월엔 장수말벌이 미국에서도 발견되어 논란이 됐었어. 미국 생태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 꿀벌들을 싹 다 잡아 죽이기 때문이야. 잘 알려져 있듯이 한반도에서 가장 위협적인 독충이라 사람도 쏘이면 엄청난 독이 주입되고 쇼크를 일으켜 잘못 맞으면 딱 한 마리에게만 쏘여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이 녀석들이 정말 똑똑한 게 방어구를 갖춰도 틈새를 비집도 들어와. 심지어 독침을 쏘는 게 다가 아니라 독을 뿜을 수도 있어. 시속 40km로 날아오면 꼼짝없이 장수말벌에게 쏘이게 되는 거야. 당장 푸흥님한테 말살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푸흥님 영상 보면 이 장수말벌도 그렇게 가소로울 수가 없어. 그러나 일반인은 아니야. 특히 사람은 피부가 얇아서 특히 장수말벌이 쉽게 독을 주입해. 심지어 고무장갑도 뚫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고무장갑 끼고 잡으려고 해선 안 돼. 슬리퍼나 운동화로 내려쳐도 가피가 단단해서 쉽게 죽지 않아. 전기 파리채로도 한 번에 죽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장수말벌과 맞서지 않는 게 좋아. 특히 어지간한 벌은 한 마리가 보이면 수십 마리의 동료 벌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동료가 죽었다면 집단으로 흥분해서 몰려올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제초할 때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 만약 말벌이 근처로 다가온다면 곧바로 도망가는 게 최고야. 말벌은 벌집을 공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진 않거든. 그러나 너가 있는 장소가 벌집 근처이고 벌을 쫓기 위해 팔을 이리저리 휘젓는다면 장수말벌 입장에선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 그럼 말벌은 경계하며 위협태세를 취할 거야. 이때 뛰어서 도망치면 벌을 더 흥분시키는 행동이야. 천천히 뒷걸음질이나 포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해. 그런데 그때 공격적이던 벌이 갑자기 도망간다. 그럼 그 자리를 곧바로 떠야 해. 잠시 후 지원군 장수말벌 20마리를 데리고 날아오거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장수말벌의 위협에서 안전하길 바랄게요 꿀. 우리나라에선 그럼 장수말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아니, 땅벌도 조심해야 돼. 특히 군대에서 작업하다 실수로 땅벌집 건드리면 수십 마리가 몰려와서 집중 공격을 퍼부어버리거든.
실제로 땅벌이나 장수말벌에게 쏘여본 사람들은 야구방망이로 맞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해. 만약 살고 싶다면 절대 먼저 건들지 않는 게 좋아. 혹시 땅벌이나 말벌에게 쏘여본 경험이 있는 꿀꿀이들은 댓글로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남겨주세요 꿀.